사건을 보다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서상희 사건팀장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탤런트 이재룡 씨인데 사고 직후에도 술을 마셔서 술 타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룡 씨의 행적에 대해 의구심이 많은데 저희가 추가 행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재룡 씨 자택 인근의 CCTV입니다.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잠시 뒤에 순찰차 한 대가 더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재룡 씨를 붙잡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인데 그날의 행적을 짚어보죠. 지난 6일입니다. 강남의 골목길 이재룡 씨 모습이 보이죠. 일행과 함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는데요. 이후에 인근 집을 들렸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차를 몰고 도로 한복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이후의 행적입니다. 이재룡 씨가 사고 이후에도요. 집에 차를 대고 또 다른 식당에 들린 건데 이 행적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당시 식당에서 이 씨는 동석자 2명과 함께 있었고요. 증류주 1병을 주문했고 룸 형태의 좌석이라서 경찰도 이 CCTV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씨 측은 약속된 자리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사고 이후에도 추가로 식당을 들려서 술을 마신 게 아닌지 현재 집중 수사 중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배우 이재룡 씨가 사고 후에 지인의 집이 아닌 식당에 방문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룡 씨는 사고 전 음주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사고 후 이른바 술타기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경찰 조사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그거는 이미 오래전에 그날 바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가드레일 들이받고서도 계속 운전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걸 그렇게 인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술타기 시도하신 거 인정하셨을까요? 네, 술타기 시도에 대해서 인정하셨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알려지기로는 부인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재룡 씨가 사고를 낸 것은 이제 지난 6일 밤 11시였고 이후에 식당을 좀 들른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검거가 된 건 지인 집이었는데 이현종 위원님, 중간에 사고 낸 이후에 식당을 갔다라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CCTV라든지 또 핸드폰의 GP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행적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마 이제 이재룡 씨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어떤 술집에 들렸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워낙 CCTV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다 이 행적을 검증할 수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 그 행적을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지인의 집에서 이제 검거가 됐는데 사고를 내고 그동안은 지인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검거가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중간에 식당을 들렸다는 지금 사실이 드러났다는 게 이제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인데요. 예. 이제 그렇다면 과연 여기를 왜 들렀을까라는 거에 대한 이제 아마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처음에 사고 난 것도 잘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면허 취소 정도의 어떤 걸로 이제 지금 음주를 한 것으로 본인은 소주 4잔 정도 마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저렇게 들린 걸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누가 또 만난 사람이 있는 것인지 식당에서 혼자 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어떤 이 사고를 저지른 것을 다른 사람과 뭔가 상의하기 위해서 만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술 취한 상태에서 사고 난 줄도 모르고 그냥 또 식당에 들러서 술을 먹고 또 지인 집에 간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황에 대한 아마 수사가 이제 경찰에서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정말 전혀 인지도 못하고 또 술 먹으러 갔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고 아니면 뭔가 사고가 나서 수습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한다면 그 상의를 했던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아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 경찰 수사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룡 씨 측은 일단 처음 이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술타기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예정된 약속에 간 것일 뿐이고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는 이유는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알려지는 소식으로는 경찰이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도 입건을 했다는 것 같아서요. 박지원 최고위원님, 뭔가 경찰이 추가 정황을 확보했기 때문에 입건을 한 것일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 걸까요? 경찰로서는 술타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술타기라는 게 뭔지를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왜 저런 혐의가 적용이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11시에 이제 까지 술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고 그다음에 검거된 시점이 새벽 2시입니다. 네. 그럼 그 사이 3시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운전을 마지막으로 한 시점과 마지막으로 체포된 시점에 3시간의 시간적인 경과가 있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체포됐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운전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게 술을 마신 시점부터 일정한 시간까지는 상승하는 상승기가 있고 예. 얼만큼 시간이 지나면 하강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역추산을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걸로. 네. 체중이나 시간, 알코올 분해 속도 이런 걸로 추정을 하는데 만약에 저 식당에 있는 동안에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하면 검거 시점인 새벽 2시에 잰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가지고 통계적인 수치로 운전했을 때, 그러니까 사고 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계산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 이상이 나와야만 음주운전으로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단순히 술 먹고 음주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으로 기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만약에 식당에서 술을 먹었다. 그러면 그게 혼합이 되니까 예.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중에 운전 전에 먹었던 술의 기여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운전 후에 먹은 술의 기여도가 얼마인지를 분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경찰이 기소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음주운전 피의자들이 걸리면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막 그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술을 마셔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타기를 하려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하려고 지금 이후에 지인들과 급조해서 약속을 잡고 술을 먹은 거 아니냐라는 혐의점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혐의가 인정이 될지는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배우 이재룡 씨가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이재룡 씨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먼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경찰 조사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그거는 이미 오래전에 그날 바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가드레일 들이받고서도 계속 운전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걸 그렇게 인지를 못했어서 음주 전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데 다시 운전대 잡으신 이유는 뭘까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채널A 기자가요, 이 사고 전에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 10분 전의 영상인데 보시는 이 영상입니다.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배우 이재룡 씨의 뒷모습 보셨는데요. 흰색 수용차로 다가가더니 그대로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고 차가 움직입니다. 자, 잠시 후에 주차장을 빠져나오고요. 큰 길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까지 모두 CCTV를 저희 기자가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날 이재룡 씨와 일행이 간 식당의 영수증도 확보를 했는데 소주 넉 잔을 마셨다고 최초에는 이재룡 씨가 진술을 했죠. 근데 영수증을 보니까 식사와 소주가 3병, 맥주 1병을 주문한 것으로 계산서에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해당 영수증, 그러니까 이 식당에서 결제한 시점은요. 2시간 30분 정도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식당에서 저렇게 식사와 주류를 함께 일행들과 마시고 그리고 이 주차장으로 이동한 10시 반까지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비기 때문에요. 네. 이 사이의 행적을 지금 수사기관 입장에선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이 CCTV는 사고 직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고가 나기 10분 전이기 때문에 이재룡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차에 탑승을 했고 여기서 큰 길로 빠져나와서 곧바로 좀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고 있어서요. 네. 지금 이 비어있는 2시간 반의 행적을 찾는 아하.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식당에 확인해 보면 식당에 몇 명이 함께 있었는지는 금방 확인이 되는 사실일 테고요. 소주 넉 잔을 마셨는데 소주 3병과 맥주 1병을 마셨다고 해서
뭐 똑같이 항상 나눠 먹는 건 아니니까요. 뭐 누구의 말이 맞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CCTV 확보했고요. 저희 취재기자가 영수증까지 취재기자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룡 씨 식당 여러 곳을 그 전에 돌아다녔다 이렇게 진술을 또 했는데 이 정황에 대해서는 또 뭐 어떻게 더 추가로 알려진 게 있나요? 그렇죠. 이재룡 씨는 이날 모임이 여러 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전을 하기 전까지 모임 3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마지막 모임에서만 술을 소주 4잔 정도를 마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확인이 된 영수증과는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재룡 씨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그래서 운전했을 당시에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느냐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 행적당 어느 정도 음주를 했는지 동석자들이나 이 식당 관계자들의 진술 그리고 추가로 확인되는 영수증 등을 통해서 좀 충분히 저는 이 음주량 정도도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